이 영상에서는 홈워크 5.5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 5.5에서는 모노폴리스트가 있죠. 모노폴리스트가 홈워크 5.5에 있고요. 이제 모노폴리스트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선택은 리서치 센터를 건설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컨스트럭션을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컨스트럭션 할지 말지는 이제 컨스트럭션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0 하면 1, 즉 이거는 이 컨스트럭션을 할지 말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퀀터티 디시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연 상품을 몇 개나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지 이제 Q 값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때 Q 값은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연속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컨스트럭션을 하면 그래서 이 모노폴리스트가 리서치 센터를 컨스트럭션을 하면 자, 이 경우에 픽스드 코스트가 K만큼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 센터를 컨스트럭션을 하면 이제 이 상품들을 보다 더 안전하게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K만큼 발생을 하는 대신에 이 상품의 세이프티가 이제 P1이 되고요. 리서치 센터를 만들질 않으면 비용은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제 사고 확률이 이제 P0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P1이 P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지금 생산하고 판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K만큼 발생하는 대신에 사고 확률을 이제 P1으로 낮출 수가 있고요. 리서치 센터를 안 만들면 따로 비용은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고 확률이 이제 P0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케어 코스트를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연속 변수로 보통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케어 코스트가 예를 들어서 뭐 0이 될 수도 있고 뭐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뭐 3.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이제 그런 변수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홈워크 5.5에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 센터를 컨스트럭트 할지 말지 하는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고, 리서치 센터를 만들면 상품의 이 사고 확률이 P1이라는 값을 가지는 작은 값이 되는 거고, 리서치 센터를 만들지 않으면 사고 확률이 P0라는 값을 가지는 이제 큰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소셜 옵티멈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는 경우에는 과연 소셜 옵티멈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셜 옵티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소셜 옵티멈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싶은데, 자, 일단 소셜 옵티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죠. 자, 과연 사회적으로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퀀터티를 얼마나 생산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만약에 리서치 센터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리서치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자,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소셜 웰페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어요.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럼 소셜 웰페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서 생각했듯이 먼저 소셜 베너핏이 나올 텐데, 소셜 베너핏에는 컨슈머의 유틸리티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코스트를 써줘야 되는데, 소셜 코스트는 상품 하나당 프로덕션 코스트가 C만큼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매 상품마다 사고 확률이 있겠죠. 자,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사고 확률은 이제 P1이라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P1의 확률로 이제 사고가 H만큼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센터는 이제 픽스드 코스트를 발생시키니까요.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픽스드 코스트가 K만큼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소셜 웰페어가 지금 이렇게 주어지니까 Q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이 식으로부터 리서치 센터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생산량 수준이 이제 Q 스타만큼이다 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서치 센터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때는 과연 얼마만큼 생산하는 게 최선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Q 스타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Q 스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좀 비교를 할 거라서 이때는 Q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Q1이라는 거는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을 때 사회적으로 Q1만큼 생산하고 소비를 하면 사회적으로 최선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 Q1 값을 이제 소셜 웰페어 Q1 값을 이 소셜 웰페어에 대입을 하면 자, 우리가 Q1 값을 소셜 웰페어에 대입을 하면 자, 소비자들은 이제 Q1만큼 소비를 하면 효용이 UQ1만큼 발생을 하겠고요. 그리고 Q1만큼 이제 생산하고 소비를 하면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비용이 이제 이만큼 발생을 하고 그리고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컨스트럭션 코스트로 이제 픽스드 코스트가 K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셜 웰페어의 값을 우리가 W1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만큼 이 부분에서 한 게 결국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소셜 옵티멈을 지금 찾고 싶은 거죠. 즉 사회적으로 최선인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건데 사회적으로 최선이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이제 결국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과연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최선인가 아닌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게 기업에겐 좋지만 사회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연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은 얼마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리서치 센터를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면 그 경우에는 생산은 Q1만큼 하는 게 좋고, 이 경우 소셜 웰페어는 이만큼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서치 센터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리서치 센터를 안 만든다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소셜 웰페어가 먼저 소셜 베네핏은 유틸리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이제 프로덕션 코스트가 있겠고요. 리서치 센터를 안 만들었으니까 사고 확률이 P0라는 높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로 사고가 발생을 해서 H만큼 상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리서치 센터를 안 만들었으니까 이제 픽스드 코스트 K가 이제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소셜 웰페어는 리서치 센터를 안 만들었을 때의 소셜 웰페어죠.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Q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Q0라는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Q0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리서치 센터를 안 만들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Q0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최선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셜 웰페어에 Q0를 우리가 대입을 하면 Q0만큼 소비를 하니까 효용이 이만큼 발생을 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용이 이제 이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때 발생하는 소셜 웰페어를 우리가 W0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찾은 거는 결국 리서치 센터를 우리가 안 만들었을 때, 리서치 센터를 만들지 않았을 때는 그 경우라면 생산과 소비는 Q0만큼 하는 게 최선이고, 이 경우에 소셜 웰페어는 이만큼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소셜 웰페어 W0, 소셜 웰페어 W0 그리고 앞에서 봤던 소셜 웰페어 W1을 이제 비교를 해서 만약에 W0가 더 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W0가 W1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리서치 센터를 만들지 않았을 때가 소셜 웰페어가 더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 리서치 센터를 이제 만들면 안 되겠죠. 안 만드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최선일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생산량은 Q0만큼 하는 게 최선이죠. 반대로 W1이 더 크다면 이때는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최선인 경우니까요. 이 경우에는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 생산량은 Q1만큼 생산하는 게 사회적으로 최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구한 W1과 W0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식을 써보면 그래서 W1과 W0 자리에 우리가 구한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식을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 보라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은 여기 부등식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우변에 나타나는 거는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결국 뭐냐 하면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을 때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혹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소셜 웰페어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죠. 따라서 K라는 거는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고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을 때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거고 따라서 결국 이 부등식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K보다 크다면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을 때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게 더 크니까 이 경우에는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게 최선이고 그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생산과 소비는 Q1만큼 하는 게 최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이거는 우리가 K바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은 우리가 K바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 라이어빌리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시장에 딱히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는 경우라면 과연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모노폴리 상황이니까 우리는 컨슈머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슈머의 문제는 다음과 같죠. 먼저 컨슈머는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 단위 구매할 때마다 자, 먼저 이제 프라이스를 지출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 확률인데 자, 매 단위 상품마다 사고 확률이 있죠. 그래서 그 사고 확률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상해가 H만큼 발생을 하는데 no liability니까 보상을 따로 받을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P-hat이라고 썼는데 자, 이 부분은 P0 아니면 P1이겠죠. 이 P-hat이라고 썼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P-hat이라고 썼는데 이 P-hat 자리에 P0 아니면 P1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다면 이 자리에 P1이 오는 거고 리서치 센터가 없으면 이제 P0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컨슈머는
과연 얼마나 컨슈머를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미분해서 0되는 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 이런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인버스 디맨드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제 이런 인버스 디맨드 펑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버스 디맨드 펑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노폴리스트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죠. 자, 이윤은 revenue 마이너스 코스트고요. revenue는 price times quantity죠. 자, 코스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토탈 프로덕션 코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no liability니까 liability 코스트는 따로 생각해 줄 필요가 없겠고요. 자, care 코스트인데 자, 만약에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다면 care 코스트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겠죠. 픽스드 코스트로 이제 K만큼 이제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보고 있는 거는 자, 만약에 모노폴리스트가 리서치 센터를 만든다면 우리가 이 모노폴리스트의 프로핏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폴리스트는 프로핏을 맥시마이즈하는 퀀터티를 선택을 하고자 하겠죠. 자, 이때 이제 프라이스 이 자리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인버스 디맨드를 쓰면 자, 이 경우에 지금 P 햇 자리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모노폴리스트가 리서치 센터를 만든 경우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P1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H. 그래서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우리가 찾게 되는 이 퀀터티의 값을 우리가 Q1 햇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Q1 햇이라고 썼냐 하면 리서치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Q1이죠. 자, 리서치 센터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 경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Q1이죠. 그리고 이 Q1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죠. Q1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녹색 수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수식이 우리가 Q1을 구한 그 수식과 다르죠. 따라서 우리는 Q1은 얻을 수가 없고 이제 Q1과 다른 어떤 값을 얻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값을 우리는 Q1 해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즉 우리가 지금 모노폴리스트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으로 최적인 그러한 생산량에 비해서 모노폴리스트는 이제 훨씬 적은 생산량만을 공급할 인센티브가 있죠. 따라서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인 Q1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보다 뭐 더 적은 그런 생산량을 이제 공급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노폴리스트의 프로핏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모노폴리스트는 지금 Q1 햇만큼 생산을 하고자 하니까 이 프로핏 자리에 Q1을 다 써주면 결국 우리가 이걸 파이1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결국 우리가 모노폴리스트가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써보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즉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한 거는 모노폴리스트가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리서치 센터를 만들지 않으면 리서치 센터를 그럼 만들지 않으면 과연 그 경우에 이 모노폴리스트의 프로핏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 모노폴리스트의 프로핏은 레버뉴 마이너스 코스트니까 이제 레버뉴는 PQ 마이너스 코스트는 그냥 이제 CQ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No liability니까 liability 코스트는 없고요. 그리고 리서치 센터를 안 만들었으니까 픽스드 코스트 K도 없겠죠. 따라서 이 프라이스 대신에 우리가 인버스 디맨드를 활용을 해서 써주면 자, 그리고 이때 P 햇 자리에는 P0가 들어오겠죠. 리서치 센터가 없으니까 사고 확률이 P0죠. 그래서 P 햇 자리에 P0를 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을 해서 0되는 점을 찾으면 그래서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찾으면 이제 그 식으로부터 우리가 Q0 햇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즉 리서치 센터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Q0 햇만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게 최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Q0 햇은 우리가 소셜 옵티멈에서 계산한 Q0하고는 이제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Q0 햇 값을 소셜 웰페어 펑션에 대입을 하면 소셜 웰페어 펑션이 아니고 모노폴리스트의 프로핏에 대입을 하면 자, 우리는
파이 제로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이 제로라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 모노폴리스트가 리서치 센터를 안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이 바로 파이 제로죠. 그래서 파이 제로를 써보면 우리가 노트에 나온 대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파이 제로와 파이 1을 계산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파이 1이 파이 제로보다 더 커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모노폴리스트가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이 안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모노폴리스트는 리서치 센터를 만들려고 할 테고, 그리고 이때는 Q1 햇만큼 생산을 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파이 제로가 더 크다면 이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모노폴리스트가 리서치 센터를 안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윤이 더 크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때는 모노폴리스트는 리서치 센터를 안 만들고 생산량은 Q0 햇만큼 생산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구한 P0와 P1, 파이 제로와 파이 1 값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앞서와 비슷한 식을 하나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앞서 얻었던 것과 비슷한 식을 우리가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등식의 의미는 앞서 우리가 봤던 부등식과 비슷하고요. 즉 지금 우변에는 K가 나오죠. 자, 이 K라는 거는 리서치 센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리서치 센터를 건설을 하면 K만큼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여기 왼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요. 그래서 리서치 센터를 건설을 했을 때 기업의 이윤이 여기서 우리가 표시한 파란색만큼 기업의 이윤이 늘어납니다. 자, 따라서 기업은 언제 리서치 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느냐 하면 리서치 센터를 건설했을 때 늘어나는 이윤이 비용인 K보다 더 큰 경우에는 리서치 센터를 건설을 하고자 하겠죠. 자, 여기서 나온 이 파란색 값을 우리가 K 햇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No Liability 하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는 소셜 옵티멈은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No Liability 하에서 퀀터티가 옵티멀하지 않죠. No Liability 하에서 퀀터티가 옵티멀하지 않기 때문에, 즉 리서치 센터를 안 만든다고 했을 때 퀀터티가 Q0 햇이죠. 그런데 이거는 리서치 센터가 없을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퀀터티와 다르고, 리서치 센터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경우에 사회적 최적인 생산량과 다르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지금 퀀터티가 옵티멀하게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셜 옵티멈은 달성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자, 퀀터티가 옵티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셜 옵티멈은 기본적으로 달성이 되지 않는다. 그건 알았고요. 자, 그러면 자, 퀀터티는 그러면 옵티멀하지 않은데 혹시 리서치 센터를 만들고 만들지 않는 그 선택 하나만 우리가 따로 떼어서 보면 과연 그거는 옵티멀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K-바와 K-햇을 우리가 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K-바와 K-햇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지금 K-바가 더 큰 경우죠. 자, K-햇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K-바와 K-햇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상에 표현을 한 후에 자, 만약에 K 값이 이 녹색 영역에 있으면 자, K 값이 만약에 녹색 영역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K 값이 K 햇보다도 작고 K 바보다도 작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K 값이 K 바보다 작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소셜 옵티멈 계산할 때 본 것처럼 자, 이 경우는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최선이죠. 동시에 K가 K 햇보다도 작죠. 자, 이 경우는 모노폴리스트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리서치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죠. 자, 따라서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최선인데 모노폴리스트가 리서치 센터를 만들고 있죠.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즉 이 리서치 센터를 건설하는 데 드는 픽스드 코스트가 이 K 값이 K 바보다도 작고 K 햇보다도 작은 그런 상황이라면 리서치 센터를 모노폴리스트가 건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자, 만약에 K 값이 여기 있으면 K 값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즉 이제 K 값이 큰 거죠. 즉 리서치 센터를 건설을 하는데 드는 픽스드 코스트가 아주 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K 값이 K 바보다 크죠.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앞서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이 경우는 리서치 센터를 건설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동시에 K 값이 K 햇보다 크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노폴리스트는 리서치 센터를 건설 안 할 거예요. 자,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 K 값이 굉장히 크다면 즉 리서치 센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면 그런 리서치 센터는 건설을 안 하는 게 사회적으로 최선인데 모노폴리스트가 건설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리서치 센터 건설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으로 최선인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 K 값이 즉 리서치 센터를 건설하는 데 드는 이 비용이 이 고정 비용이 굉장히 작거나 굉장히 큰 경우라면 리서치 센터를 건설하는
이 선택 자체는 사회적으로 최선인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K 값이 이 중앙에 있다면 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최선인 그런 결정과 모노폴리스트가 내리는 결정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홈워크 5.5에서는 이 픽스드 코스트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특별히 이 홈워크 5.5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떤 모노폴리스트가 있는데 리서치 센터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모노폴리스트가 생산하는 상품들의 세이프티를 보다 이제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리서치 센터는 건설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이제 픽스드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그 소셜 옵티멈 달성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퀀터티가 다르기 때문에 퀀터티가 옵티멀하게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안 되는데 리서치 센터 건설 결정만 따로 놓고 보면 이 리서치 센터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비교적 작거나 비교적 큰 경우라면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이 리서치 센터 건설 비용이 좀 사회적으로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리서치 센터가 건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건설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학 모형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또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